유부남, 유부녀는 서로의 가정사를 다 아니까 잘 못 만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점 때문에 더 잘 만납니다. 오늘은 유부남, 유부녀 사이에 불륜이 왜 이렇게 많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부남, 유부녀 정말 많아요. 예전에는 유부남이랑 미혼 여성이 되게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유부남, 유부녀들이 다수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장받았다라고 하면은 여튼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으니까 소송이 들어온 거잖아요. 피고가 상담 온다라고 하면은 피고한테도 본인도 가족이 있냐부터 물어봐요. 유부남, 유부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쉽게 만날 수 있고 가볍게 만날 수 있고 상대가 나에게 집착하지 않을 거고 내가 집에 어떤 가정에 무언가가 있어서 어떠하다라는 걸 상대방한테 구체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쌍방 집에 들어가면은 서로 연락 안 하고 그 연락 안 하는 거에 대한 불만도 없고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점들이 너무 많아요. 둘 다 가정을 깨고 싶지 않지만 서로 즐거움을 찾고 싶다. 그런데 상대도 비슷하다. 같이 즐거움을 찾기 참 좋겠다 하면서 만나는 거죠. 그 유부남, 유부녀들이 만나는 그 장소는 직장에서 동료로 만나는 경우들 많고 그리고 동창회 갔다가 과거에 친구였는데 서로 결혼해가지고 다 같이 만나가지고 유부남, 유부녀인데 불륜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 또는 아예 그 즐거움을 목적으로 한 어떤 오픈 채팅방 같은 것들 그런 데에서 만나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요즘에는 한쪽이 결혼을 했고 한쪽이 미혼인 것보다도 쌍방 다 결혼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유부남, 유부녀가 만나는 사건은. 뭘 하나를 꼽기가 어려운데 서로가 바람을 피고 있었는데 여름 휴가를 따로 각자의 가족끼리 가게 되잖아요. 유부남, 유부녀가 바람을 피다가 여름 휴가를 같이 보내고 싶어서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여름 휴가 예약을 해놓고 같이 와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서 거기서 이제 친밀감을 쌓은 거죠. 같이 고기 구워 먹고 같이 놀고 물놀이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양쪽 가정 다 이 두 사람이 바람 피고 있는지를 몰랐으니까 아예 신경도 안 썼겠죠. 그날 처음 만난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건데요. 몇 년 후에 우연히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대상이 놀러 갔을 때 여름 휴가 때 만났었던 그 대상이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추궁을 했었던 거죠. 언제부터 만난 거냐. 알고 보니 이제 같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이었고 우연을 가장해서 그렇게를 했었던 거였고 그렇게 다 세팅된 자리에 양쪽 가족이 동원된 거였었죠. 끔찍하죠. 유부남, 유부녀가 서로 만나는데 누군가 한 명이 너 망해봐라 이러면서 폭로하는 케이스가 있는가 또는 너 헤어지고 나랑 같이 살자 하면서 폭로하는 케이스가 있는지 근데 그게 확실히 미혼과 만났을 때보다는 훨씬 적어요. 서로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잃을 게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조심하는 겁니다. 만약에 양쪽 다 유부남, 유부녀다 라고 하면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알리는 그런 류의 일은 상대방이 나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역지사지를 쉽게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는 사람이 아예 없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념을 넘어서는 사고를 하거나 행동을 하시는 분은 늘 계십니다. 처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게 뭐가 처참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간소송은 밖에 적을 두고 내부는 결속하는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송을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서 내가 화가 많이 나 있고 이 분노감과 상실감과 이 우울한 마음과 이걸 어디 해소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3자에게 쏟아 부으면서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일단락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그리고 판결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을 하든 아니면 이혼을 하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다음 스텝을 가는 하나의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상간소송에 있어서 양쪽 다 맞바람일 때의 문제는 맞소송이 결국은 들어오는 그 구조로 가기가 쉽거든요. 소송을 해봤자 저 가정에서도 이미 이 불륜 남녀의 관계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쪽에서도 소송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소용이 없는데? 그냥 변호사 보수만 나가는 일인데 이렇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합의를 할 때도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소송을 안 하고 그러면 이 둘이 서로 만나지는 못하게 합의를 합시다 라고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그 합의서 작성할 때도 보통 이제 합의서 작성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위약벌 규정 같은 게 있어요. 둘이 쌍방 서로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하는데 만약에 이를 위반할 시에 그 위반자가 상대방의 배우자한테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위반했으면 저쪽도 위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양쪽의 배우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내야 되는, 혼인 유지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못하고 끝내야 되는 뭐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데 좀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큰 게 하나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송을 할 때는 차라리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뭐 굳이 알리진 않고 그냥 상대방의 배우자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하는 게 더 나을 때도 많아요. 왜냐면 이 소장을 받고 나면 배우자한테 스스로 알릴 사람은 물론 가끔 있긴 하지만 많이 없거든요. 최근 유부남 유부녀들이 만나는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유부남 유부녀들이 서로 간에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내 배우자에게 발각이 되고 하면 정말 두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바람이 났다라는 걸 발견을 하시면 일단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바로 알리기보다는 법률적인 절차를 미리 알아보시고 어떻게 할지 소송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받으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